보름이고 초하루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초하루는 한 달을 시작하는 거고, 보름은 딱 보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름은 보름달이 둥그렇게 떴다라는 얘기인데, 한 달의 결실이 이 보름달 즈음에 더 무르익을 것인가 안 이를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나요. 그리고 이 보름달이 지나면 다시 초승달로 가는 건 내가 보름달만큼 꽉 찼을 때의 행위를 어떤가를 보기 위한 것에 있어요. 하루 해 뜰 무렵이 초승달과 비교할 수 있고, 또 해가 중천에 뜰 무렵이 보름달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활동이 활발할 때이고, 또 그 하루가 지면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른 행위가 보름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름 공부는 내가 1일에서 보름까지 살아온 그 15일을 뒤돌아보기 위해 주어진 시간인 것이에요. 왜?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뒤돌아본다면 앞으로 15일 동안은 나의 그 성취의 성과물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나머지 15일 동안의 그 기간을 잘 보내기 위해 우리는 보름 공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이 보름 공부가 끝나면 결과물을 통해 초하루 공부를 하는 것은, 이 초하루는 한 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한 달의 시작을 알릴 때가 언제냐면, 하루로 얘기하는 건 새벽이고 동틀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시작을 해서 또 이 점심이 되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는 슬슬 하루 생활에 그 시동을 거는 것처럼 나머지 오후 시간은 오전 시간을 통해 맺어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침이나 초하루나 오후나 보름이나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세대도 맨 마찬가지예요. 업그레이드 시대의 세대에 있어서도 1세대가 육생량 개척을 위해 주어진 세대라, 물질을 일으키기 위해 주어진 세대라. 그래서 우리 1세대, 그 기계직 세대는 초승달 세대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육생 물질 문명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초승달에서 보름달까지의 그 기간, 이 기간은 이미 주어진 것이라, 또 주어진 만큼의 그 행위를 다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보름달 세대가 아날로그 세대, 베이비부머라고 할 수 있죠. 활짝 피어진 세대. 이 활짝 피어진 세대는 무슨 세대냐? 기운도 둥근 보름달처럼 꽉 차게 채워져 나온 세대이고, 또 초승달 세대, 그러니까 기계식 세대가 만들어 온 육생량에 보름달처럼 꽉 찬, 그러니까 이 꽉 찼다는 것은, 원이라는 것은 두 개가 하나 될 때 빛나는 것이고, 둘은 하나에서 분리된 것이다, 하나된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게 보름달입니다. 이 보름달에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키면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베이비 부모 세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베이비 부모 세대의 보름달이 3세대, 디지털 세대, 에코 부모 세대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 주느냐 못 주느냐는 육생량에 부과시킨 정신량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정신량은 쓰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에 있고요. 또 쓰임을 다할 때만이 우리 3세대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줄 수 있는 걸음이 되는 것인데, 사실 양극화가 심화된 이 업그레이드 시대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살 자리 어디 있기라도 한 것인가. 업그레이드 시대가 보름달 시대인 것이죠. 왜? 업그레이드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세대가 이 세대, 아날로그 베이비부머이기 때문입니다.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킨 그
거름, 물 밑바탕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3세대인데 이 3세대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한 이유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양식이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물질에 물질만을 부과시킨 물질 시대만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물질은 넘쳐나는데도 인간의 삶은 그만큼 풍요롭지 못했기 때문에 풍요 속의 빈곤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1대 36년, 3대 108년. 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부부 3대. 왜 부자는 3대 못 가는가? 왜 부자는 2대에서 망하기 시작해 3대에서 쫄딱 망하는 것인가? 부부 3대라고 그랬어요. 정치인들은 화무 11홍이라는 소리를 있지 않습니까? 붉은 꽃 10일 못 간다는 그 뜻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꽃은 때가 되면 피는데 또 10일이면 활짝 피는데 이 활짝 핀 그 꽃을 모두들 가슴속에 아로새길 수 있느냐. 그만큼 만민에게 이로워야 하는데 주어진 시간만큼 피고 지는 꽃처럼 살다가 가면 누구의 가슴에도 아로새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주가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 쓰임을 다하지 못하면 붉은 꽃 10일 못 가듯 권력도 오래 못 가는 것처럼 이내 져버리는 꽃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소임을 다하느냐 못하느냐가 보름달 세대 아날로그 베이비부모 손에 달려 있었는데 이제는 2년만 지나면 아날로그 세대도 60이 넘어갑니다. 60갑자 한 바퀴 돌아가는 것이고 또 3대 계승의 막바지에 들어서는 것이고 또 디지털 세대, 이 세대가 36살 기성세대의 중심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아로새겨져 있어요. 기성세대의 중심에 선 이 디지털 세대가 자기의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사고를 바로 고치시키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맙니다. 큰일 났습니다. 1세대가 말하는 육생, 물질 문명에 2세대가 창출한 정신량을 부과시키지 못한 결과가 양극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물질을 넘쳐나는데 왜 빈곤한 세대는 이리도 많이 있을까요? 물질이 없다면요 모르지만 또 넘쳐나는 물질만큼이나 삶이 다양해야 되는데 의외로 단조로워지고 있습니다. 비행기만 타면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는 것은 물론이요 신비스럽다는 그 곳마저도 다 밝혀져 내고 있으니 이제는 이 지구상 어디에서도 신비스러운 그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인간은 그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가상현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그 전쟁이라던가 싸운다던가 죽인다는 것 그리고 극히 위험한 모험을 하는 그러한 현상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인명경시 삶을 중요시해야 하는데 이 중요시하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삶이 단조로워졌기 때문에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모름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이 육권사, 육신을 위한 삶에 충실하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가는 데 있어 인기에 따른 삶의 충실함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상현실로 구현해낸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인육이 나인 줄 아니 어찌
인기와 인기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차원을 꿈이나 꿀 수 있겠습니까? 영생이란 인기와 인기끼리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지, 인육과 인육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육은 지기에서 빚어낸 지수화풍체, 결론은 없어질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인육을 위한 삶은 만족한 삶입니다. 쾌락을 위한 삶이죠. 쾌락은 한 번 느끼면 또 느끼고 싶은 게 쾌락인데, 한 번 느낀 쾌락은 인간은 그보다 더한 쾌락을 누리기 위해 모험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을 찾기 위해 탐험을 하는 것인데, 한 번 느꼈던 그런 쾌락을 다시 느낀다면 인간은 실증을 느끼는 것이에요. 실증은 사실 인기가 느끼는 게 아니고 인육이 느낀다 할 수 있습니다. 물질 만물로 비롯된 모든 것들은 한번 체험을 하거나 체득을 하거나 한번 경험을 한다면 그보다 더 강렬한 걸 얻기 위해 또 다른 탐험을 찾아 나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채워도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게 물질이라고. 물질은 지수 화풍체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육과 육이 만나는 인간 삶인 것이고, 또 육과 육이 만나면 실증내고 물르고 또 그 짜증까지 내요. 더 이상의 쾌락, 더 이상의 황홀감을 못하면 물러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아야 할 것인데, 이 육생량에 육생량만을 부과시킨 게 우리 업그레이드 시대에 주어진 물질인 것이죠.